과연 폭락장에서 나스닥 2배 레버리지는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지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소중한 1억 5,200만 원이 리먼 브라더스에서 시작했는데도 원금 회복이 불가능하기는커녕 10억 4,400만 원까지 불어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웅덩이 매매법 SSO 매수 타이밍이 와서 오늘부터 국내 계좌 S&P 500도 5일 동안 줍줍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다시 마이너스 30%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표 말씀드렸죠? 이번에 한 번 더 하락을 보이면 제대로 평단가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이죠. 현재 57달러까지 낮춘 평단가를 이번에 어떻게든 50달러 초반까지 낮추려고 노력할 겁니다. 먼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는 어제의 큰 하락으로도 매수 타이밍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한 번 더 하락하면 60일선에 닿아 매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S&P 500 2배 레버리지 SSO가 120일선에 딱 터치가 되면서 1일차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는 여전히 높게 올라있기 때문에 관망 중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전달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긴축 우려에도 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갑자기 주르륵 흘러내린 이슈입니다. 다들 대충 소식은 들으셨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이낸셜 그룹의 붕괴 소식입니다. 거래 정지도 수차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소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드립니다. 자, 먼저 SVB 파이낸셜이 예금 인출 압박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증권을 다 매각해버리면서 무려 18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을 입게 되니까 22억 달러 정도의 자본을 추가로 조달하겠다 라는 소식에 무려 60%나 폭락해버리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SVB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는 270달러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라는 충격적인 폭락을 보이죠. 바로 이 이슈 하나로 말이죠. 실시간 차트를 보시면 270달러에 위치하면서 움직이던 주가가 해당 이슈가 터지자마자 그냥 수직하강, 다이빙처럼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이슈가 터졌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폭락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연준의 미친 듯한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몇 년 동안 천천히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마치 폴 볼커처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가리지 않고 일단 빠르게 거의 5%까지 올려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올리는데도 왜 미국은 잘 버티는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까지 올린 수준은 과거 닷컴버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의 금리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경제가 못 버티고 무너지던 그 비슷한 수준까지 급격하게 올렸고 아직도 더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문제는 닷컴버블이 터질 때보다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질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VB와 같이 희생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SVB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SVB는 스타트 기업들에게 예금을 받아서 다른 업체들에게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예금이 줄어들게 되는 게 왜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되는지 설명드리면 예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SVB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예금 인출 압박이 시작되었죠. 고객들이 예금을 요구하니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예금이 줄어서 들어오는 돈이 적어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매각할 수 있는 증권을 모두 매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미친 속도의 긴축을 그래프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매각할 수 있는 증권을 모두 매각했는데 이게 미친 속도로 금리가 상승해버리면서 반대로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가격은 하락하게 된 겁니다. 즉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매각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자금 지원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면서 이 톱니바퀴가 부서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톱니바퀴가 부서질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시장을 감싸게 되면서 파월의 매파적 발언에도 상승하던 증시가 그대로 급락하게 된 겁니다. 특히 왼쪽 하단의 금융섹터가 엄청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 이런 우려가 매도세를 증가시켰습니다. 왜냐면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금리를 더 높이 올린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고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고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비 효과가 되며 다른 금융 시스템 위기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면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 그 막바지엔 결국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경제 사이클입니다. 경제가 너무 강할 땐 금리 인상을 통해 경제를 둔화시키는데 여기서 경제 둔화,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며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또 어느새 경제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금리 인상을 통해 조절하는 사이클이죠. 그러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는 경기 침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승론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재작년 상승장에서부터 말씀드려오고 있었습니다. 1998년 금리 인상의 사이클에서는 무려 3년이 지난 뒤 닷컴 버블이라는 위기로 찾아왔었죠. 그리고 연준은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엄청 빠르게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강해지자 연준은 2004년부터 천천히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가 5%가 조금 넘은 시점에 동결하고 무려 4년 뒤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라는 위기로 찾아왔었죠. 경기 침체, 시스템 위기가 찾아오자 연준은 다시 금리를 엄청 빠르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경제 회복이 눈에 보이자 2016년부터 아주 천천히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4년 뒤 이번엔 금융 시스템 위기가 아닌 바이러스가 찾아오며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은 경제를 다시 살리고자 다시 금리를 재빠르게 내리고 다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이번엔 너무 많은 돈이 풀리게 됨과 동시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급등하며 이걸 잡기 위해 엄청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리 인하하는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번엔 어떤 위기로 찾아올까요? 아니면 정말 이번엔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연준도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올렸으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어주면 좋을 텐데 고용은 여전히 강력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 추세죠. 그래서 더 올려야 할 것 같은 이 시기에 갑자기 시스템 위기라는 우려가 생긴 것이죠. 즉 이번엔 50bp 인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너무 빠른 긴축에 나사 하나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긴축을 감행하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위기 우려,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니까 미친 듯이 치솟던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시스템 위기로 인해 연준의 스탠스가 달라진다. 즉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모습이죠. 연준의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기 위해선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 안 좋게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시간당 임금이 발표되죠. 그리고 어제 급락하기 전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던 이유가 바로 고용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예상보다 많다. 여전히 최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둔화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았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발표되는 실업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제 발표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결이 되면서 시장은 엄청 호재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는 어제 급락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던 200일 이평선에 닿아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 하늘색 이평선에 딱 닿은 상태로 마감되었는데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을 체크해보니까 꽤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늘 더 하락해서 이 200일 이평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보고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악재를 뚫고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게 발표되어 주어야 하죠. 만약 이번 SVB 사태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대폭락을 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손실 보고 도망쳐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지금보다 금리가 높았던 그 시기에 투자를 해봅시다. QLD에 소중한 3천만 원을 넣고 매월 100만 원씩 고통을 이겨내면서 줍줍한다면 과연 폭락장에서 나스닥 2배 레버리지는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너지게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투자자 그리고 3천만 원과 100만 원 적립식 투자는 현재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평균입니다. 여기서 더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10년 동안 투자 원금은 1억 5,200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매월 100만 원씩 넣으면서 내 소중한 1억 5,2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1억 5,200만 원이 리먼 브라더스에서 시작했는데도 원금 회복이 불가능하기는커녕 10억 4,400만 원까지 불어난다는 겁니다. 10년 장기 투자를 진행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소중한 1억 5,200만 원은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평범한 우리가 바뀔 수 있게 8억 9천만 원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인내, 다른 사람들의 조롱, 그리고 비관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대가로 1억 5,200만 원이 10억 4,400만 원으로 대가를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관론을 견뎌내고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세월을 투자해야지만 578%라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이며 연평균 수익률이 리먼 브라더스에서 투자했음에도 20.9%가 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속 차트를 보면 회색 원금보다 내 자산이 내려가는 구간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때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시기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마이너스 계좌 시기처럼 저 시기 역시 1년에서 2년 정도는 마이너스 계좌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리고 꼭 시간을 활용해야만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내 자산이 10억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0년 정도는 이 꽉 깨물고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나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 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의 위기는 결국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부자가 되어 왔고 그 위기에 당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엔 평범한 사람들 뿐이죠. 대부분 자산을 평생 소유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번에 제 주변 사람들도 다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부자들은 예적금으로 갈아타지 않기 때문이죠. 즉 우리 주변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함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납시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